근데 이 까뮤 크로델은 글쎄 욕할 만하고 또 굉장히 좀 모순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천재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좌우지간 그 재미있는 재밌단 표현이 그러네 그죠? 근한 나머지 반생 거의 한 반생을 정신병원에서 유폐되어서 살았던 여자고 20대 30대에는 유부남 성노예 비슷하게 살았던 여자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했던 여자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하여튼 재미있다 그럴까요? 뭐 좀 어떤 예술가라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사실은 그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이제 3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언뜻 그렇게 내가 왜 여성 예술가들 여성 화가들은 한 번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분은 다 여성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 무슨 가부장주의자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아마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년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린다 노크린이 그 글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2년인가 73년인가 아무튼 70년대 80년대에 왜 미술사에는 여성 화가들이 없는가라는 유명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이 린다 노크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술사학자, 미학자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글쎄요 뭐 여성 화가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뭐 여리 화가란 말은 더 기분이 안 좋고 뭐 하여튼 여성 화가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여러분 아는 뭐 예컨대 마리 로랑상 같은 여자도 있고 여리 화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뭐 천경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글쎄 저는 천경자나 뭐 박내향이나 또는 등등 여성 화가들 여기도 여성 화가들이 계시고 또 저 자신 여성 화가들을 꽤 아는데 근데 별로 제가 왜 여성 화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트 콜비처는 제가 다른 데서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또 글로 쓴 적도 있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식상한 분이고 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별로 저도 그걸 2번, 3번 얘기를 할 재미도 없고 해서 까뮤 크로델하고 뭐 이런 좀 선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크로델 이야기를 하고 또 몇 가지 노크린 글이나 또는 뭐 제가 아까 휴가 말씀하셔서 뭐 휴가는 아니었고 뭐 서울에 무슨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간 김에 에드워드 호프 그림을 전시회를 봤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호프 부인이 원래 화가였습니다만 평생을 얻어터지고 남편한테 평생을 뭐 비서 겸 모델 겸 뭐 주부 겸 식모 겸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 밖에 여성 화가들, 그러니까 특출한 그런 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간 모습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까뮤 피사료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인상파 화가 중에. 이 사람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들의 부인이 대부분 그림이 좋아서 또 그림을 그렸고 그런 여성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화가들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다들 이제 얻어터지고 평생을 형편없이 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에드워드 호프가 그랬고 피사로가 그랬고 로덴 경우도 사실은 한 20-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한 사람 있었죠.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모델이자 이분도 아마 그림이 조각이 좋아서 그렇게 로덴 모델이 되었고 로덴을 위해서 살았겠죠. 죽기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죽기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동안 한 30-40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근데 그 사는 동안에 로댕이 까뮤 클로델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을 이제 모델로 또는 애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스타프 크림트도 그렇고요. 하여튼 많은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의 여성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아무튼 까뮤 클로델은 뛰어난 그 조각가로서의 천분을 타고난 여성입니다만, 여기 나오는구나, 린다 노크린 이야기가. 71년이네요. 71년에 린다 노크린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는 글을 썼고, 이 글을 쓰고 난 뒤에 이제 소위 여성 화가들에 대한 발굴이 시작이 되고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76년에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미술관, 이 미술관이 꽤 괜찮은 미술관입니다. 그죠? 아마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카운티 미술관이라고 그래서 동네 미술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기획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거기서 린다 노크린이 직접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여성예술가 400년, 1550년부터 1950년까지 30여 명, 이 중에 이제 까뮤 클로델이 포함이 되고, 알테미치아 16세기 화가죠. 그다음 프리다 칼로, 캐린턴, 오키프, 모리소, 모드슨, 베커 이런 화가들 전시를 했고, 그 뒤 아시겠습니다만 영화들이 이제 막 그 여성 화가들을 다룬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핀,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그야말로 아마추어 여성 화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가들까지, 세라핀, 다이안 아바스, 사진가죠. 그 다음에 사팔 그린 포터, 그리고 눈이 큰 그 인물을 그렸던 킨, 등등 영화도 나오고, 앞에도 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까뮤, 알테미치아, 칼로도 영화로 나오고, 캐린턴, 오케프, 모리스, 모드슨, 베그 전부 다 영화로 그 화가들의 일생을 다루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여성 화가들이 이제 재발견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재조명되면서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고비가 있어서 관중들은 재미있게 봤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슬픈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린 또는 조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돋보인다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페미니즘 미술론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마르비란 사람이 시각적 쾌락과 이야기 영화 뭐 이런 그 책을 써서 이 1975년에 쓴 책이 노크린이 논문이 나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부장 사회의 무의식이 영화 형식을 구조하는 메커니즘을 폭로했다. 특히 보여지는 것으로서 여성 신체에 대한 어떤 비판. 메리앤 던이 두 사람이 여성 영화를 분석을 하면서 1980년대에 뭐 영화기 때문에 미술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남성 의존이나 또는 남성의 일탈 대상으로서의 여성 화가에 대한 검토가 생겨지고 특히 예술의 순교자니 뭐 사랑의 희생자니 뭐 이런 식으로 여성 화가들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까뮤는 이 까뮤 크로델은 여성 고흐 그러니까 고흐 뭐 사실 고흐하고는 좀 다르죠. 뭐 고흐는 뭐 한 죽기 3년 전 정도의 이제 정신병 또는 뭐 조현병 또는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질환병 여러 가지 분석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근데 까미오 크로델은 근 30년 이상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만 흔히 이 여자 고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심지어 예수의 처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 처형을 당한 예수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그걸 뭐 미화라고 보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곡된 측면이 많이 있겠죠. 뭐 열심히 조각을 했는데 로댕에게 버림받았고 사실 이제 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어폐가 있죠, 그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이쪽에 지금 까뮤 크로델이 조각하는 모습이고 좀 20대 후반의 모습이 이쪽의 모습이죠. 이 사진은 정신병원 죽기 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까뮤 크로델보다 옆에 있는 남자 폴 크로델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명한 시인입니다. 특히 카톨릭 쪽 시인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폴 크로델의 시가 꽤나 많이 옛날부터 번역이 됐습니다. 특히 폴 크로델을 좋아한 우리나라 이 동문학자가 대구 출신인 이효상 옛날 국회의장을 한 경북대학교 동문학과에 오랫동안 교수를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폴 크로델의 시집을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번역해서 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까뮤 크로델은 70년대에 영화가 나오고 난 뒤에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뮤 크로델의 유일한 그러니까 이제 폴 크로델의 손녀죠. 폴 크로델의 손녀가 고모가 되나요? 고모 비참하게 죽은 고모의 뭐 편지나 이런 거 수기를 집에 처박혀 있는 거를 재발견해 가지고
70년대 말 8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이 까미유 크로델의 전기를 씁니다. 그 전에는 까미유 크로델은 거의 미술사에서 언급이 되지도 않았고 프랑스에서도 거의 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언뜻 보면 뭐 완전히 로댕의 아류다 작품이 말이죠. 근데 이 폴 크로델이 사실은 이 유일한 그러니까 남매인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외교관이자 시인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었어요. 특히 카톨릭 쪽의 그 대표적인 시인인데, 근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둘째 편, 이 줄리엣 비노시가 이제 까미유 크로델로 나오는 이 영화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크로델의 이야기예요. 앞에 이 이자벨 아자니가 나오는 이 앞에 처음에 만들어진 이쪽 영화는 정신병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루긴 합니다만 정신병이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 크로델을 다룬 이 두 편의 영화가 연결이 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더 강한 이 이야기는 뭐 앞에 아자니가 나오는 이 영화는 뭐 로댕하고 바람 피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글쎄 뭐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더 막 가슴을 치게 해주는 영화는 이 두 번째 영화입니다. 특히 줄리엣 비노시, 뭐 아시다시피 둘 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여성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는데, 아자니라는 여자 이 배우가 나온 크로델도 까미유 크로델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줄리엣 비노시의 이 영화가 훨씬 더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 다 보면 로댕도 나쁜 놈이지만 그 남동생 폴 크로델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냥 처박아 넣어야 합니다. 정신병원에다가. 사실은 로댕 때문에 미치고 남동생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시인이라고 하는 폴 크로델이 자기 누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고 끊임없이 나오려고 합니다. 크로델은 이 두 번째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막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절대로 못 나오도록 막습니다. 저도 주변에 정신병을,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병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옆에 지켜보기도 했고. 근데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가족도 힘들고, 물론 폴 크로델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이 쓰여있는, 이제 첫째 영화, 이자벨 아자니가 나오는, 이 아자니라는 배우 여러분 혹시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왕 마고라는 영화. 거기 이제 아자니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아자니란 여자 배우가 거의 그러니까 까미유 크로델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이 성격과 이런 대단히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배우였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그렇게 빠졌대요. 그 뭐 이제 조각 작품을 하는 장면이고, 지금 로댕과 이제 이 로댕으로 나온 배우도 여러분 아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입니다만, 뭐 로댕과의 어떤 뭐 좋았던 시절. 옆에 있는 여자가 이제 로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댕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죠. 아자니와의 어떤, 그러니까 아자니는 끊임없이 이제 또, 그러니까 30년 감옥 생활, 그 정신병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탈출하려고 하고, 그러나 20년 로댕하고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로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또 로댕에게 매달리고, 그러니까 로저하고 정리하고 나하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그 펼쳐지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로댕과 결별을 하고 그 작품들을 다 부수는 이 장면이 흔히 이 아자니가 주연한 영화에서 제일 뭐 빛나는 장면이라고 하나요? 이제 감옥 정신병원에 갇혀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영화는 좀 뭐라고 할까, 무슨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뒤에 영화는 꽤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묘사.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 주리엣 비노시가 정신병원에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로댕 영화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빈센트 린던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로댕 영화. 여기도 그러니까 아자니가 아니라 까미오 크로델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댕을 주연으로, 로댕을 주제로 삼았는데 아자니 그 까미오 크로델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로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찬가지 이제 까미오 크로델로 분장한 여성입니다. 좀 앞에 두 배우가 훨씬 더 닮았죠. 이 여자보다는. 간단하게 그 연보를 보면요, 아버지, 동생 폴, 작곡가 드뷔시, 그리고 로댕. 근데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이 크로델을 좋아했고, 크로델도 좋아했고, 아버지는 근데 이제 엄마가 문제였다고 그래요. 로댕은 이제 파밀러 모라는 간계한 위선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남성들은 그녀를 이해하는 후원자. 근데 또 사실은 이 어머니, 여동생, 로댕의 내인처럼 로즈, 이 여성들이 여성의 적용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는 뭐 좀 뭐라고 할까, 드뷔시, 그러니까 로댕하고 결별하고 난 뒤에 이제 드뷔시하고 사랑을 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드뷔시가 워낙 여성관계가 복잡한 남자였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클로델이 드뷔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쿤툴란가 뭔가 하는 이 남녀의 어떤 그 사랑 장면을 조각한 작품을 드뷔시에게 주는데, 드뷔시하고는 뭐 그렇게 깊게 또는 오래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로댕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야심에 찬 예술가로 두 영화 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로댕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지금 와서 보통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9살 차이였고, 로댕하고, 이 부모가 이 동생을 편애했고, 까미오 크로델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6살 때 조각을 시작을 했고,
83년에 로댕을 만나는데 그때 로댕은 43살, 까뮈는 19살. 응?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19살 차이의 부모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엄마가 나이 차이가 19살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까뮈하고 로댕은 몇 살 차이였나요? 한 24년? 그렇죠? 24년 나이 차이였습니다. 로즈라고 하는 사실혼 관계의 있는 여성하고는 1917년에 결혼을 했고, 87년부터 깔레 시민 지옥문 입맞춤, 우리나라에서 키스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제작에 직접 이제 로댕하고 같이 공동 제작이라고 해도 관찬할 정도로 88년에 살롱 최고상을 받으면 사쿤탈라라고 하는 작품으로 92년에 결별을 하는데 거의 19년, 9년간이죠. 9년. 83년에 로댕과 만나서 92년에 결별하니까 그건 9년. 그리고 이제 드뷔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93년에 클로토, 94년에 로댕, 95년에 왈츠,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99년에는 이제 이 작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만 이걸 이 까뮈는 로댕이 훔쳐갔다, 로댕이 내 거 다 모방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그 결별한 로댕 집에 그 돌을 던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 좀 듣기에 좀 그렇죠. 이 86년에 로댕이 만든 까뮈 크로델 상입니다. 이런 얼굴 모습은 나중에 여러 군데, 그죠? 로댕 작품 중에. 이것도 98년에 로댕이 만든 모습이고, 이것도 까뮈 크로델을 모델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나라고 하는 지옥의 문에 나오는 작품인데, 키스도 역시 로댕이 제작을 할 때 이 까뮈 크로델을 모델로 했다라는 이야기고, 지옥문에 이게 지금 지옥문인데 여러분 아마 지금 이건 로댕 미술관,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에 있는 사진입니다만 그대로 같은 복제가 일본의 근대서양미술관의 입구에 있습니다. 그죠? 입구는 아니죠. 옆에. 그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일본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근대서양미술관에는 일본에 있는 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컨대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지금 있는데, 그죠? 문 위에. 실제 이거 문입니다. 작품, 이게 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이 문 위에 전체적인 작품, 저 위에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 조각보다 훨씬 작게 지금 들어가 있죠. 실제 문으로 만들었던 작품이고,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옥문 전체를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작품들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 이제 까뮈 크로델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이 로댕이 까뮈 크로델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쿤탈라인데 88년에 이제 이 작품입니다. 까뮈 크로델의. 이 작품은 노년에 무슨 노년가 하는 작품인데, 이건 조금 좀 뒤의 작품이죠. 크로델이 만든 로댕 상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였죠? 이제 크로델이 만든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작품 제목을 잠깐 잊어버렸네. 아무튼 지금 이 작품을 보시다시피 이게 뒤에 이 작품의 일부인데, 그죠? 이게 지금 그 오르세에 있는 모습인데, 흔히 이 작품을 두고 로댕과 로즈, 그리고 뒤에 막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까뮤 크로델,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아자니가 주연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막 로댕이 결국 사실 이 작품 때문에 결별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까뮤 크로델이 만든 이 작품을 보고 로댕이 화를 내는 게 실제로 있었고, 또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아자니 영화에서요. 근데 로댕이 막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난 뒤에, 가고 난 뒤에 이 까뮤 크로델이, 까뮤가 이게 왜 너하고 니 그 처야? 아니야, 이건 세 사람 다 나의 모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늙어서 변한 모습이고, 내가 젊어서 있었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다 세 사람 다 까뮤 크로델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까뮤 크로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각색이 되어 있는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래 로댕적 눈길에서, 로댕적 시선에서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한 것을 까뮤 크로델 시선으로 바꾼 뭐 그런 어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재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오르세의 사진입니다. 너무 많이 넣었네, 사실은. 애원하는 여인, 1900년에 애원하는 여인이란 제목이고, 이때부터 이미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1913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4년 뒤 로댕이 죽고 30년 뒤, 입원한 지 30년 만인 1943년에 크로델이 죽습니다. 그리고 84년에 40년이 더 지나서 폴 크로델의 손녀 렘마리 파리가 까뮤 크로델 전기를 출판을 하고 영화가 나오고, 2017년에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노장실센 국립 크로델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전 가보질 못해서 뭐 막 그 어떻게 갈지를 잘 몰라. 철도도 뭐 복잡하고 이래서 뭐 버스나 택시를 타기도 해서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까뮤 크로델. 묘지죠. 이 다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까뮤 크로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나 또 토론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